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레이터 맡은 이동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안창민 선수님 다시 한번 큰 환영 박수 부탁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아마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모더레이터를 한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GV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부 다 우리 선수님 덕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먼저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좀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좀 웃기고 재미있는 즐거운 부분도 있는 굉장히 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작품을 골라주신 개건 프로그래머로서 이 작품을 골라주신 우리 안창인 선수님께 이 작품에 대한 얘기와 또 조선학교는 어떤 곳이었는지 또 그 조선학교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의 두 곳 모두에서 좀 흩어져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수님 이 자리 오신 소감부터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사실 선수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영화 또는 영화제라는 이런 공간이 좀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는데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운동만 했으니까 뭐 영화나 그런 문화생활 잘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영화도 보게 되고 영화제도 뭐 작년에도 오퍼가 왔었는데 제가 스케줄상 참여를 못했는데 올해도 다행히 오퍼가 와서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오게 됐어요. 너무 처음엔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어떤 취재를 하는 건지도 몰랐고 어떤 테마를 갖고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뭐 이민이나 뭐 제일교포라든지 재미교포분들을 다른 이런 취재 그런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너무 제가 그런 제일교포를 인식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수님에 대해서 특히 너무나 사실 그 메달을 딴 너무나 그 경기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본 이후로 선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선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선수이기 이전에 활동가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열심히 알리고 또 선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 높이는 또 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가 좀 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작품은 추천하신 작품으로서 보신 작품은 우리 학교 한 편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세 편을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품인지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박치기라는 영화랑 그리고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박치기라는 영화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사를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은 봤어요. 근데 어떨 때 봤냐면은 뭐 내일 대회다, 뭐 내일 중요한 시합이 있다 이럴 때 뭔가 제 정체성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영화예요, 박치기가. 그래서 뭐 그거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영화사 관계로 좀 안 된다고 하셔서 이제 우리 학교가 이게 상영됐고 60만 번의 트라이도 이런 비슷한 다큐이긴 한데 이 오사카 조선고등학교 럭비부가 되게 일본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럭비부여가지고 그걸 다룬 다큐멘터리고요.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박치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게 좀 옛날 영화라서 네, 거의 없으시네요. 한 분 손 드시긴 했는데 뒤에도 제분 이렇게 수줍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요? 이것도 이게 무대가 교토예요. 교토 조선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일본 학교와 싸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청소년의 이제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담아낸 영화라서 뭔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고 많이 울고 막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에서 일본 문화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게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본 문화를 굉장히 음지에서 불법의 경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사실 그러면서 처음에 개봉한 몇몇 편의 일본 영화 중에 고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2001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이었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 이 작품도 좀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 작품보다 박치기를 왜냐하면 사실 박치기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흥행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또 뭔가 보지 못한 어떤 차이들이 이 영화들 속에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고도 보셨죠? 네, 봤는데 뭐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당연히 제일 조선인을 많이 담은 영화지만 뭔가 박치기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났던 곳이 무대이다 보니까 더 익숙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조선 학교를 다닌 입장으로 뭔가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어릴 때 일본 학교 애들이랑 싸우고 뭐 우리끼리도 싸우고 막 그런 축구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 거기서 많이 담겨 있어서 공감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지 않은 영화들을 계속 제목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 자리가 끝나면 꼭 한번 찾아서 보지는 못하시더라도 어떤 작품인지 꼭 한번 찾아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가 사실 아까 창현 선생님 처음에 만났을 때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이게 단어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사실 우리는 한국이란 말로 우리나라를 지칭하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한이라고 그 나라를 북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북한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좀 됐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북한을 다 하나의 어떤 그 국가로서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좀 여쭤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어를 사실 네. 거기 학교에서는 북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조선이라고 해라 그런 뭐를 갖고 있었는데 뭐 제일교포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 영화에서 나왔지만 조선도 우리나라고 한국도 우리나라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제일교포는 또 다른 뭔가 제일 조선인만의 국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조선이지 않을까. 뭐 한국도 아니고 뭐 제가 한국인 입장에서 말하는 북한도 아니고 그 조선이라는 게 제일 교포 사람들한테는 제일 뭔가 와닿은 그런 정치성을 떠나고 와닿은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란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란 단어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좀 여는 좀 편한 질문으로 일단 방금 같이 영화 관객분들과 보셨는데 우리 학교 어떤 소감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소감 어떠셨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몇 번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런 다큐를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다녔지만 그때 생각이 너무 그립고 뭐 어디 조선학교든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홋카이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2004년도인데요. 제가 아마 2004년도면 아마 초등학교를 거의 조선학교에서 다녔던 시기라서 뭔가 제가 다녔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 뭔가 교육 방법이나 뭐 분위기나 그런 게 담겨 있어서 되게 뭔가 그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또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사실 우리 학교의 주인공은 그냥 우리 학교, 조선학교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한 인물에게 몇몇 개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저는 이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몇몇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화 속에서 좀 인상 깊었던 인물은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인상 깊었던 인물이라기보다 말이 있었는데 그냥 한국 사람은 그냥 한국에 살고 그냥 살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냥 내면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제일 동포들은 이제 내면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일본의 그런 정체성이 내 내면을 침투해 간다. 그러니까 외면에도 이게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거는 되게 뭔가 공감이 가는 뭔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추상적으로 그 이야기를 느끼는 저 자신을 저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나의 위치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한국에 오셨을 때 또 많은 부분 좀 부딪히시면서 느끼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제일교포에 대한라는 정체성을 다시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은 한국에 오고 나서예요. 왜냐면은 사실 일본에 있으면은 제일교포 친구들도 많고 뭐 조선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도 많아서 그냥 뭐 난 제일교포구나 라는 정체성을 그냥 갖고 있을 정도였는데 한국에 와 보니 그냥 제일교포라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제 모국인데 제일교포라는 인지도가 되게 낮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친구랑 막 싸우게 되면은 걔네들은 저를 뭐 일본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때도 있었고 뭐 걔 일본 애잖아 뭐 이런 사소한 그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이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런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역시 나는 제일교포라는 정체성 제일교포구나라는 걸 강하게 다시 재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기자분들 중에 진짜 많았던 질문이 한국 국적을 언제 기화하셨어요?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국적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국적을 바뀌신 거 아니신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부터 이제 제일교포라는 것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뭐 기자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도라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영역에서 잘하고 나면 꼭 제일교포라는 것을 인지도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영화에서 또 기억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은 없었냐 그랬더니 가고 싶지만 대사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 질문들을 해서 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으면서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해주셨던 게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또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마지막 후반부에 결국 수학여행으로 조선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일본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그 곳에서의 기억을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만약에 한국에 왔다면 한국에서도 저런 즐거운 추억을 간직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즐거운 추억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선수님의 의견, 생각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오고 가기가 쉽고 그리고 자주 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 당연히 제 모국에 왔다는 그런 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려고 해도 어렵고 지금 현재도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국이라고 배웠던 곳인데 못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더 한국보다 더욱더 이게 그런 감격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조선대학교까지 나와서 저국 방문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다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다시 꼭 가고 싶고 이제 그냥 고등학교를 그냥 뭔가 제일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북한에 대한 선망이 없는 애들도 조선에 가고 나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다. 너무 좋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 좋은 나라였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조선은 우리에게는 베일에 쌓여 있고 너무나 많은 여러 편견과 또 너무나 많은 겹겹이 쌓여 있는 여러 어떤 선입견들이 있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던 게 2006년 부산영화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 후반부에 담겨져 있던 그 조선 방문 당시의 학생분에게 카메라를 들려서 찍게 했던 그 영상들을 통해서 그 조선의 어떤 일상이 보여진 그 순간은 우리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좀 신선한 어떤 순간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상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항상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걸러진 또는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편견으로 쌓여 있는 그런 이미지들로만 각인되었던 조선이 굉장히 좀 낯선, 굉장히 새롭고 편안한 어떤 공간으로 다가와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그런 영화적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장했던 분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몇 가지 인상적인 대목들이 있었어요. 일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인인 게 본인은 굉장히 싫었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좀 부정하고 살았는데 조선학교에 와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한번 선생님께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조선학교는 어떤 곳이었는지. 무엇보다 이게 영화에서 나왔지만 저는 싫지는 않았지만 되게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유도를 해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많이 사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제 이름만 안창림인 건지 왜 다나카나 사토 야마다 아니고 안창림인 건지 그게 되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만 모인 것이 조선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의문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동지 같았어요. 애들 초등학교생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동지 같은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조금씩 학교를 다니면서 이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이 학교에서의 큰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또는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일본 사회에서 더 강하게 갖는 것이 일본에서 살기엔 오히려 더 힘든 삶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많이 겪기도 했고 또 교토 조선학교에는 그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위협을 가해온 사건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특히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본의 학교를 또 다니셨으니까 그때 또 삶은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뭐 전체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고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는데 아무래도 교토라는 곳이 이제 제일교포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제 동생도 거기 학교를 다녔었는데 동생이 있는 당시에는 진짜 그 우익 단체들이
좀 강하게 활동을 하는 바람에 저희 모교가 결국엔 없어졌어요. 그런 거는 되게 뭔가 안타깝고 되게 슬픈 일이죠. 네. 뭔가 없어졌군요. 네네. 어, 네. 없어지고 이제 통합돼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오사카 아니요, 교토가 제1, 제2, 제3 그리고 마이즈라는 학교가 이 네 개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아마 제2만 남아 있고 제1, 제3 마이즈는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봤어요. 이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 작년에 디아스포라 영화제 상영작이기도 했고요. 차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좀 잘 소개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개봉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구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일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바로 뭐 지금은 좀 몇몇 분이 계신다고 해요. 아까 여쭤봤더니.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만 해도 조선학교 일본 전역에 있는 조선학교 중에 유일한 일본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후지시로 류스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 학교에 남게 된 이유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다른 학교에서는 없는 어떤 게 이 학교에 있더라. 근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 분위기가 자기는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남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좀 학교 실제로 어떠셨는지 형수님이 경험하신 이 조선학교 내에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 또는 조선인 나뿐만 아니라 조선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체 공동체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왔듯이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즐거운 분위기긴 해요. 뭐 선생님들이랑도 친하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못 다녔으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가 어떤 건지를 모른다는 과정하에 제가 다녔을 때는 이 상현대행 영화 이 우리 학교 조선학교랑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되게 선생님들이랑도 친하고 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화목한 분위기긴 한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뭐 중심 부분에 있는 역시 그런 공동체를 잡아주는 핵심은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조선인이라는 것이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진짜 동지라는 말이 제일 뭔가 와닿은 것 같아요. 제 안으로는 뭔가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부터 이제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부분 뭐 많은 제일 어르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초등학교만 나온 친구들 중에 조선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추억이 저한테 너무 중요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도 계속 연락 주고 같이 만나자, 같이 보자 이렇게 뭔가 그런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연락도 해주고 뭐 그런 티펜타치가 계속 돼서 저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족에서도 이제 교육도 있지만 뭐보다 친구들이랑 그렇게 계속 알고 지내는 게 역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영화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떠올랐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들 중에 하나가 민족이란 단어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민족 또는 민족성이란 이 단어는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함의들이 좀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래에 뭔가 단일민족이라는 이 구성원 외에 벗어나 있는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어떤 기저로 민족성이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여러 부차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사용되는 이 민족이라는 단어, 우리 민족, 이 단어는 너무나 명쾌하게 뭔가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선수님 생각에는 또는 선수님이 느끼시기에
또는 배우셨던 그런 대목들 중에서 민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민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머리가 지 않아서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운 생각은 안 하지만 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손자들이 지켜왔던 그런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민족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는 뭐 그런 게 민족성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민족 교육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냥 제가 태어나고 부모님 선조들이 지켜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걸 이어가는 거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한 이야기는 지워주시고 너무 어려가지고. 네, 선생님이 해주신 이 되게 간단명료한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질문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 정리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영준 감독님이 인터뷰,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사실 이 발음 때문에 언어 때문에 뭔가 다 한국말을 쓰는 것 같은데 조선어를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학생들하고는 좀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그렇다면 학생들은 조선어도 배우고 조선 발음도 배우고 한국 발음과 한국어도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그 선생님이 그 1급 자격증을 또 공부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한국어가 그냥 단일한 네, 한국어 우리가 쓰는 한국어로만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 한국어를 접하는 그 입장에서 또 특히나 한국에 와서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상황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문제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조선학교에 다니는 애들 졸업하거나 거기에 다니는 애들의 말은 한국말도 아니고 조선말도 아니고 그냥 제일 조선인 말이에요. 이거는 다 제일 이게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자주 말하는 말인데 한국말도 아니고 그 북한말도 아닌 그냥 제일 조선인만의 이게 말투가 있어요. 당연히 일본 억양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좋았던 점은 아니지만 다행인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나와서 이제 중고대 가면서 이제 그 발음이 거의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백지 상태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말을 배우는 느낌으로 해서 저는 뭔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당연히 처음에 일본적인 이제 발음으로 한국말을 얘기하면은 좀 이상했지만 조금씩 이제 고쳐지면서 조금은 좀 한국말스럽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거의 백지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한국말을 배울 수 있었는데 다른 예를 들면 조선 대학교까지 나온 친구들은 역시 그 발음이 안 고쳐져서 되게 힘들어해요. 네, 우리나라 한국에 오면.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즘은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제 여행도 자유로워지고 문화가 어느 정도 많이 개방되면서 굉장히 해외에서 살고 있던 동포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었어요. 뭐 일을 위해서 들어오시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발음이 항상 차이를 두는 어떤 그 다름을 깨닫게 되는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발음을 듣고 저분 중국에서 왔구나, 저분 일본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차별로 이어지는 차이로 이어지는 어떤 기제였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좀 어렵고 중요한 이런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는 이제 관객분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손 드신 관객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오늘로써 한 3번째 정도 보는데요.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오늘은 선수님이 오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포츠하는 장면에서 뭐죠? 지고 난 다음에 다들 이렇게 했을 때 장면이 오늘은 좀 가장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 감독님이셨나요? 그 선생님께서 성장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아까 그 문지기죠, 골키퍼의 성장은 어느 순간 오기 때문에 넌 정말 잘하고 있고 계속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선수님에게 이렇게 운동생활을 계속, 선수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격려되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분과 그런 말씀이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별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아까 저희 모더레이터님 얘기하셨고 또 선수님도 얘기하셨는데, 함께 내가 그것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건 선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동료 그 하구들이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민족성, 뭐 간단한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견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잊지 않고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어떤 상황이 어려웠을 때, 예를 들어서 조선학교처럼 그런 데서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연대의 힘이 부족한데, 혹시 이런 환경이 나쁠수록 연대가 강해지는 것인가,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죠. 아니, 괜찮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 해주고 네네. 계셔서. 첫 번째는 그 격려의 말들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선수로서의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말은 그 연대와 그 차별과 배제를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연대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격려해준 말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인데, 네. 되게 무섭고 되게 지금은 친하지만 친구처럼 친하고 되게 어렵고 그랬지만 되게 어렵고 무서웠던 아빠가 평상심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평상심이라는 말을 매번 훈련할 때마다 해줬어요. 힘들더라도 그냥 평상심으로 해라. 평상 했던 대로 하고, 반대로 너무 예를 들면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더라도 똑같이 해라. 이런 평상심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해준 게 되게 와닿았어요.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지금 현재까지도 격려가 된 말이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게 생긴 건지라는 질문에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어린 초등학교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린 마음에 되게 가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일본인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뭔가 싸움 괜히 걸고 싶고, 뭐 공원에서 애들 만나면 뭐 괜히 뭔가 뭐 싸울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지금은 아니지만 뭐 그때 그런 뭔가 어린 마음에 다른 친구들도, 조선학교 다닌 다른 친구들도 뭔가 마음에 가시가 있고, 뭔가 우리는 안 질 거다, 우리는 조선인들 살 거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뭔가 조선학교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괜찮나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그 조언, 평상심, 네, 이거는 말씀 듣다 보니까 단순히 운동선수 또는 운동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소수자로서 한 사회를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억압과 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험은 결국 분노로 내 안에 쌓이게 되죠. 근데 그 분노의 상황을 풀어내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또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아버님의 가르침 단순히 운동선수로서가 아니라 제일조선인으로서 일본 사회를 살아갈 때 또는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너무 좋은, 저도 막
네, 감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요 맨 앞에 손 들어주신 관객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면서 코치님의 학창 시절이 조금 궁금해졌는데요. 유도랑 축구 말고도 잘하셨던 운동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운동에 나가서 상을 받을 정도로 잘했던 종목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조선학교는 급식이 일식도 나오고 한식도 나오고 되게 다채롭게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있으셨다면 소울푸드 같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운동신경이 잘 좋은 편이 아니라서 뛰는 것도 느리고 힘도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막 인기도 많고 그런 반면에 저는 그런 뭔가 상을 받을 만한 거는 없었어요. 근데 축구랑 뭐 유도, 뭐 카라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그 여기서 나왔던 그 음악을 하잖아요. 조선학교에서는 음악이란 축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저도 이 팀퍼니라는 그 대거 같은 그 음악을 기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었어요. 그거는 좀 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조선학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을 때는 급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싸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빵집인가를 뭐 아침 몇 시까지 주문을 하면은 점심에 갖다 주는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항상 들고 가서 그리고 겨울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브 그 난로 위에 이게 도시락을 올리고 점심 먹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맛있게 먹은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이 이게 음식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바쁘신 바람에 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쁘신 바람에 그래서 뭐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랑 갑자기 같은 연결이 있어요. 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질감이 갑자기 확 생겼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 뒤에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그 조선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혹은 이제 조선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거나 했을 때 안창림 선수처럼 그 제일 조선에서 정체성의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뿌리 이런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뭐 제일 조선인들이 북한에 살거나 남한에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우리 학교에서의 긴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본 사회에서 좀 적응하거나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또 혹시 어떤 좀 반작용이 있진 않은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 뭐 우리 학교 졸업 혹은 조선대학교까지 간그 제1조선 학생들의 진로도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확실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어느 커뮤니티든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제일교포 사회 안 좋은 점은 너무 우물에만 갇혀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가끔씩은 아무래도 당연히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로 같이 이게 동지 같은 느낌을 받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일본에 살다 보니까 또 일본의 사회에 대한 인식도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회랑 잘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죠.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제일교포라는 사회에만 있다 보면은 그런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선 대학교까지 나온 애들 진로로서는 뭐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아마 많이 가는 진로는 그런 교원이거나 그리고 조선은행이라는 제일교포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제일교포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상공회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애들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제일교포 단체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근데 조선학교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본 사회에서 도와주지를 않아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죠. 교원이 됐던 애들 저희 친구들도 있지만 월급을 몇 달씩 못 받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교원을 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정말 민족성이 강해서 내가 이제 학교를 열심히 이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조선학교를 이게 후원하는 단체가 한국에도 있어요. 뒤에 몽다연필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여러분도 아시는 배우이신 그 권혜여 배우님이 대표를 하시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김면준 감독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세요 거기.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조선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마음이 생기셨다면 몽다연필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소개해 주신 김에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몽다연필 회원분들 네 잠깐 일어나서 네 그 단체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시민단체고요. 이름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땅연필이라는 곳이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제일동포 조선학교들을 만나 보셨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저희가 제일동포의 역사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알더라도 굉장히 어떤 북한의 학교 그런 분단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시민단체는 이제 한국 사회에 조선학교를 올바르게 알리고 또 한국 시민들이 직접 조선학교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 1만 원부터 이제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오직 회원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올해 11월에 오늘 보신 홋카이도 학교를 또 방문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좋게 재미있게 보셨고 또 완창님 선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후원 계좌 기억하셨다가 홈페이지가 있죠. 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훌쩍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나왔던 예능 프로의 그 장면들을 막 이렇게 보다가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 뭉클했던 말씀을 한마디 들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그 차별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본인은 그렇게 노력하겠다. 왜냐면 내가 그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또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말씀해주신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한국 사회를 좀 돌아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차별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죠. 그런 한국 사회를 또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실지도 좀 궁금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 오늘 왜 이러죠? 이렇게 네 선수님을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던지고 있네요. 네. 한국 사회 모르겠네. 근데 일본은 확실히 이게 뭔가 사람이란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사람의 피해를 안 주려고 해서 제가 그런 문화가 이게 형성돼 있어서 제가 차별을 안 받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그런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차별을 한다는 뭔가 것은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뭔가 몸에 몸에 계속 뭔가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뭐 그러면 남을 생각 안 하냐, 뭐 단체는 뭐 그런 남을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선적인 활동해야 되지 않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차별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소수자들의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억압과 폭력의 상황들을 미디어나 주변을 통해서 지켜볼 때마다 항상 뭔가 그곳에 같이 동참해서 뭔가 행진해야 될 것 같고 막 같이 투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하거나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일단 내가 먼저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주시하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나부터 조금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어떤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보셔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우리도 한 걸음씩 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먼저 몽담연필 원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딱 보니까 한 8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분 정도, 정말 딱 마지막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손 들어주셔서 저 마스크 쓰신 관계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사실 코치님한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영화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마지막에 편지 쓰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씩 각자 흩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홋카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쪽에 나왔었던 이바라키에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알게 된 사람이 후쿠오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궁금했던 게 실제로 얼마 정도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다른 지역 간에도 그런 어떤 교류가 있는지 어떤 그렇게 계기 같은 게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다면. 일단 지금 전국에 64개인가? 맞죠? 있고 전국 각각에 있는데 여기서는 80 몇 개라고 했는데 이제 20 몇 개 학교가 이제 줄인 거죠. 아무래도 그런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랑 이제 교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직원 교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근을 가는 경우도 많고 뭐 학생끼리도 그런 제일교포 그 조선학교들끼리만 하는 대회 같은 거 있어요. 스포츠 대회 같은 거. 그게 중앙대회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다른 학교랑 축구 시합도 하고 뭐 각자 농구 시합도 하고 뭐 그런 운동적인 면에서의 교류도 있었고 아무래도 가까운 학교 뭐 제가 저도 제1이었으면 제2, 제3 학교들이랑 자주 만나는 모임도 있고 그럼 아무래도 교류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추가해서 더 아까 사실 좀 질문 더 드리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선생님들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학교들이 이루어져 있나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 지원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돈으로만 하는 거죠. 학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그냥 1번 그냥 학교보다는 좀 더 이게 경비도 들어가고 비싸긴 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초등학교였으면 거기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단체 정말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홍보 이런 거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몽담연필에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일본을 가면 직접적으로 조선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해 주십시오. 몽담연필입니다. 방금 또 알려주셨는데 한 2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기 뒤에 아까 손 먼저 들어주신 안경 쓰신 관객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또 그 앞에 손들어 주신 관객분까지 받고 네,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조선학교에 가게 된 그런 학생들은 그런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선택으로 이제 가게 시작했을 텐데, 아까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 국적이 조선이지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일본 국적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 학교에 보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지만은 그 사이에서 이제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과 한국 국적 혹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의 간에 어떤 알게 모르게 있는 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정체성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정체성을 내가 왜 확보해야 되지 하면서 억압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으로부터 이탈한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례도 보셨는지,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조선 국적, 일본 국적, 한국 국적 이런 거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있었던 한에서는 초등학교만 다니면 다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뭐 초등학교 때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부모님이 무슨 국적을 갖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지금 현재도 별로 아무렇지 않고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뭐 어딜 가든 그 사회에 안 맞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거기서 뭔가 쉽게 말하면 뭐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뭔가 힘들어서 역시 나는 그냥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사회에 어울리려면 일본 학교에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몇몇 전학을 간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뭐 사람마다 이제 삶을 이게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선택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손드셨던 관객분께 마이크. 오늘 그 픽해주신 영화 잘 봤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 제일조선인 분들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편견을 갖거나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일조선인이 아닌 분들이 제일조선인 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걸 바라시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사회도 아니면 특히 지금 저희가 또 한국 사회에 있으니까 그런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제발 제일교포를 알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 같은 어떻게 보면 민족이잖아요.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에 조금이라도 선을 주는 이런 도움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뭐 그래요. 저는 그냥 뭔가 인식만 해줘도 되고, 근데 잘못된 편견만 갖고 선입견으로 뭔가 판단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접했을 때 말을 되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뭔가 인식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맞춰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과 이 무대와 객석의 사이가 좀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좀 편하게 느껴질 즈음에 마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소감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실 또 지금 선수로서 또 은퇴하시고 코치로서의 새로운 또 삶을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제일교포에 관한 활동이면 전 자주 나오고 싶고, 여러분들 계속 일과성이 아니라 계속 뭔가 머리 구석이라도 되니까 제일교포라는 것을 뭔가 인식해서 계셨으면 좋겠고,
저 앞으로 행보는 뭐 코치긴 하지만 뭐 제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운동은 평생 할 거라서 어떤 운동? 뭐 유도도 하고 뭐 크로스핏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올해 아마 다시 유도 국내 대회 뛸 것 같아요. 예, 국내지만 뭐 국제 대회는 아니지만 국내 대회 그 준비도 하고 있고 뭐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 뭔가 말하는 걸로 인해서 뭔가 그 강한 부정은 긍정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뭔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나서 뭔가 되게 이런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행복 어떻게 가든 뭔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느끼신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그 행복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국 또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일 조선인 분들 모두에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안창희 선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